하루 3번 이를 닦는데 왜 충치나 잇몸병이 생길까요? 아마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가지셨을 겁니다. 치과에서 열심히 치료도 받고요. 칫솔질도 매일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피가 나거나 치석이 금방 끼고 또 잇몸이 점점 내려간다고 느끼시죠? 그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나에게 맞는 칫솔을 쓰지 않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닦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열심히 닦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요. 올바르게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박창진 원장님의 칫솔 관련 핵심 조언에다가요. 제 임상 경험과 의견까지 덧붙여서 이것만 알면 더 이상 칫솔질 걱정 없다.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드리도록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칫솔질 습관을 완전히 바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버지니아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국 면허도 있고 그리고 미국 면허도 있는 더블 보드 상태입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경험이 있고 이제 미국에서도 경험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경험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올바른 방법들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임플란트와 관련해서 많은 공부를 했고요. 또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죠. 좋은 칫솔 고르는 3가지 기준. 이 3가지 기준만 알고 있으면 잘못된 칫솔을 고르지 않게 됩니다. 3가지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머리 크기입니다. 클수록 좋을까요? 작을수록 좋을까요? 정답은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치아보다 작은 크기가 이상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너무 작아서 쓰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금니 한 2개 그 이상을 덮는 칫솔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은 칫솔일수록 더 꼼꼼하게 닦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크기를 고를 때는 되도록이면 작은 크기의 칫솔 머리를 고르는 게 치아를 꼼꼼하게 닦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칫솔모의 밀도인데요. 칫솔모가 빽빽하게 심겨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듬성듬성하거나 빈 공간이 많으면요, 세균막 제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칫솔모의 끝 모양도 중요한데요. 평평하게 잘려있는 칫솔모가 좋습니다. 간혹 이 끝이 뾰족뾰족해서 미세모라고 광고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음식물 찌꺼기에는 좋지만 세균막 제거에는 비효율적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가장 중요한 칫솔질의 목표는 치아 사이에 끼어있는 세균막을 제거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음식물 찌꺼기보다 눈에 안 보이는 세균막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칫솔질에도 원칙이 있어요. 칫솔질은 세균막과 싸우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그리고 잘 닦여진 다음에는 혀로 만졌을 때 매끈매끈해야 올바르게 닦인 겁니다. 왜 매끈한 게 중요할까요? 치아 표면이 매끈하면요, 세균막이 자라질 못하거든요. 한 치아당 한 20번에서 30번 정도의 짧은 진동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자, 한 치아당 약 20번에서 30번 정도 짧은 진동으로 오랫동안 꼼꼼히 닦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힘을 너무 많이 주면요, 칫솔모가 빨리 퍼지고 치아 잇몸에 손상을 주니까요, 힘을 빼고 가볍게 하셔야 돼요. 이 4가지 원칙 꼭 기억하시고요. 칫솔 고르는 기준.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입니다. 칫솔모의 색깔 중요할까요? 검정색 칫솔모도 있고 갈색 칫솔모도 있고, 색깔은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뭐라 그랬죠? 밀도가 얼마나 빽빽하냐, 끝이 얼마나 평평하게 잘 되어 있냐, 머리 크기가 얼마나 작고 꼼꼼하게 되어 있냐. 다음에 전동 칫솔과 수동 칫솔을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힘 조절이 어렵거나 손재주가 부족한 분들은 전동 칫솔을 추천하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수동 칫솔로도 올바른 방법으로 잘 닦을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수동 칫솔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자, 부드러운 모가 과연 왜 중요할까요? 단단한 칫솔모는 뭔가 이렇게 팍팍 닦이는 그런 느낌은 있죠. 하지만 실제 세균막 제거력은 비슷하고요. 오히려 너무 딱딱한 걸 쓰다 보면은 잇몸이 손상될 위험이 큰 거죠.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도 엄청 센 수세미로 닦으면 팍팍 닦이는 느낌은 나지만 어때요? 그 냄비가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겠죠?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칫솔을 얼마마다 교체해 주는 게 좋을까요? 모가 벌어지면 무조건 교체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통은 한 2, 3개월 정도 되면 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칫솔모 끝이 혹시 갈라져 있는지, 칫솔의 색깔이 말하고 있는지, 칫솔질을 열심히 했는데도 그 후에도 입안이 개운하지 않은지, 자, 방금 이 3가지 질문에 어떤 거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바로 교체 시기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 내볼까요? 가장 좋은 칫솔은 과연 어느 나라산일까요? 일본산? 한국산? 미국산? 유럽산? 네, 정답은 방금산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칫솔을 쓰지 마시고 교체해야 될 시기에 되면 바로바로 교체를 꼭 해주세요.
올바른 칫솔질 방법입니다. 칫솔질은 아까 힘이 아닌 기술이라고 해서 너무 세게 닦는다고 닦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치아 페임이나 잇몸 퇴축을 유발하는 무리한 힘은 절대 금물이고요. 칫솔질 방법 중에 회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회전법은 칫솔을 잇몸에 댄 후 손목을 돌려서 치아 전체를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쓸어내리는 방법이거든요. 이 회전법을 꼭 사용하셔야 하고요. 다음에 바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바스법은 회전법을 사용하되 칫솔모와 치아를 잇몸 사이에 한 45도 각도로 밀착시킨 후에 제자리에서 아주 짧게 좌우로 진동을 줘서 세균막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잇몸에서 피가 난다. 이런 분들은 바스법을 사용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어느 정도 힘이 좋냐? 칫솔모를 손톱에 대고 살살 문질러 보았을 때 아무 자극이 없어야 합니다. 칫솔질을 아침에 할 수도 있고 점심에 할 수도 있고 저녁에 할 수도 있죠. 아침, 점심보다 자기 전 칫솔질이 훨씬 더 중요해요. 밤에 세균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죠. TV를 보면서 해도 되고요. 음악을 들으면서 해도 되세요. 자기 전에 칫솔질은 좀 더 꼼꼼히 충분히 하는 것을 수면 준비 루틴 중에 하나로 꼭 끼워 넣어주세요. 우리가 칫솔질을 하다 보면 오른쪽 닦았다, 왼쪽 닦았다, 앞에 닦았다, 뒤에 닦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은 칫솔질을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기만의 루틴 방향을 정해 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위에 어금니, 그 다음에 앞니, 그 다음 왼쪽 위 어금니, 왼쪽 아래 어금니, 앞니 아래, 오른쪽 아래 어금니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는 방향으로 제가 설정을 해놓고 칫솔질을 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두면요, 빠뜨리지 않고 모든 치아를 다 꼼꼼하게 닦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칫솔은 어떻게 관리하고 또 칫솔 말고 다른 보조 도구는 어떨 때 사용을 하죠? 칫솔은 절대 뚜껑을 덮어서 보관하지 마세요. 습기가 차게 되면요,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거든요. 잘 마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실요, 하루 한 번 자기 전에는 꼭 치실을 사용하세요. 치실을 사용한 후 냄새가 난다면 치석이나 잇몸병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치간 칫솔이죠. 잇몸이 약해져서 치아 사이 공간이 넓어진 분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교정장치를 쓴다거나 또 임플란트를 하셨거나 뭔가 칫솔질만으로는 완벽하게 닦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 워터픽이라고 하는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있어요. 칫솔질은 세게 해야 잘 닦인다? 아니죠. 너무 강한 힘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했고요. 오늘 그냥 이 안 닦을래, 그냥 가길만 할래. 구강청결제는 입냄새를 일시적으로 줄여주지만 세균막을 직접 제거는 못하죠. 그리고 구강청결제 중에서도 알코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약간 화한 그런 구강청결제를 많이 쓰시면 오히려 입안에 있는 유익한 균들도 없어지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전동 칫솔은 치아를 더 닳게 한다. 뭔가 이렇게 계속 윙윙윙 돌고 힘이 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걱정이 되시죠? 자, 올바르게 사용하면 손으로 닦는 것보다 힘 조절이 쉬워서 오히려 치아 손상을 줄여줍니다. 전동 칫솔을 가지고 부드럽게 갖다만 대도 돌아가는 힘으로 인해서 치면 세균막을 충분히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은 칫솔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이는 스스로 칫솔질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부모의 역할은 스스로 하게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잠들기 전에는 부모가 반드시 꼼꼼하게 칫솔질을 확인해주고 직접 해주는 게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칫솔을 선택하는 건요, 마찬가지죠. 작은 칫솔 헤드를 쓰는 게 좋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떤 게 좋다고? 부드러운 칫솔만 쓰는 게 좋다고 했죠. 실리콘 돌기 칫솔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세정력이 거의 없으니까 처음부터 칫솔모가 있는 칫솔을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칫솔과 친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캐릭터 칫솔 같은 것도 괜찮고요. 칫솔을 갖고 놀면서 적응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칫솔은 나를 도와주는 내 친구다, 이런 생각을 갖게 칫솔질을 재미있는 놀이로 만들어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칫솔 하면 같이 따라오는 게 바로 치약이죠. 치약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불소거든요. 불소라는 성분은 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충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칫솔질의 주 목적이 잇몸 질환 예방이라면 충치 예방은 더 불소 사용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불소 함량은 보통 900에서 1000ppm 정도가 적정한데요. 한국 내에서 1450ppm 정도의 고농도 불소 치약도 요즘 나오고 있거든요. 불소 함량이 높을수록 좀 더
치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치아가 부식되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불소 함량이 높은 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약은 뭔가 거품이 막 많이 나야 이렇게 이를 닦은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성분이 오히려 구내염이나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거품이 많다고 치약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불소가 많이 함유된 치약을 쓸 경우에는 그 효과를 오래 보기 위해서는 양치 후 헹구는 걸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칫솔 보관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너무 습한 곳에 두거나 뚜껑을 덮어둬서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결론 및 마무리입니다. 자, 칫솔질은 음식물만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싸우는 일입니다. 자, 세균막과 싸우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균과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칫솔을 잘 골라야 할 테고요. 또 정확하게 칫솔질을 사용을 해야겠죠. 이 습관이 평생 치아 건강을 좌우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좋은 도구 써야 되고요.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고요. 꾸준하게 하고 습관으로 만들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양치 순서 같은 경우 자기가 루틴을 만들어서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위에서 아래로 한 바퀴를 도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오늘 닦든 내일 닦든 내일 모레 닦든 내 모든 치아, 28개의 치아, 사람일까지 하면 32개의 치아를 전부 다 닦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닥터 황이었습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치아 관련된 모든 상식과 여러분들이 치과를 정기적으로 치아를 검진하러 오는 거지 아파서 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강의 내용들, 또 치아 관련된 이슈들이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앞으로도 계속 제 채널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기분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